자, 2022년 9월 5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여러 가지 찾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찾느냐? 녹화 화면이 여기서 이만큼 잘려서 없는데 일단 나중에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우원개발이죠. 지금 9시 5분 09시 4분 9월 5일 09시 4분에 1등이 우원개발입니다. 우원개발. 요 상태에서 인포섹터 종목 검색을 해서 4대강 복원 테마로 우원개발이 어제 우원개발이 아마 상한가 근처까지 갔을 거예요. 어제 그랬는데 오늘도 현재 우원개발이 18.56%를 18.56%를 가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우원개발과 같은 테마에 속해져 있는 코리아 S는 벌써 상한가를 가 있고 그 뒤로 자연과 환경이 6.4%, 그 다음에 해인, 이화공영, 특수건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1등주와 4등주, 5등주 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냅다 우원개발이 2등으로 18.56%니까 자연과 환경 뭐 6.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을 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매매의 기본 매매 기준을 잡는다면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그 개선이 되면 결국은 수익으로 마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팍스넷에서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뭐 10억을 만드신 팍스넷 실화 뭐 그거 뭐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계신가 보죠.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조금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나한테 맞는 거를 찾도록 노력을 하고 다시 또 공부를 하고 해서 나한테 맞는 어떤 매매의 기준점을 찾아서 그 기준대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순간순간 대응이 필요하죠. 순간 대응이. 그래서 이 순간 대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돈이 몰리는 섹터에서 어떤 기준 매매를 해봐라. 요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상충하나요? 자, 오늘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코리아 S나 우원개발 뭐 이런 식으로 덕산테크피아 뭐 이런 식으로 돈이 흘러갔었고 오후에 가서는 석유주 흥구석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료주 잠깐 올라갔고 뭐 이런 식으로 흥구석유 뭐 석유 관련된 주 GSE 뭐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겠죠. 왜 이 주식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고 석유도 단절시킨다 그죠. 석유.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에서 오늘자 가스하고 석유하고 대두하고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어요. 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섹터는 바로 석유, 뭐 대두나 뭐 이런 것들, 가스 이런 것들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쟁에 관련된 테마로 그런 전쟁 복귀, 뭐 히림이나 자연과 환경, 우원 개발, 특수건설 그런 것들도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태풍이 오죠, 태풍. 이 태풍의 여파로 여러 가지 재난적인 관계된 주식들이 상승하는 거 보면 참 뉴스하고 주식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태풍이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 다음에 정말로 이런 주식들이, 이런 회사들이 수익을 볼까요? 아니겠죠. 이 수익을 보기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가 뉴스가 되고 테마가 돼서 요런 주식들이 상한가를 가는 거 보면 이거 완전 도박판 아닙니까? 도박판. 완전히 참새가 짹짹짹짹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거나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자, 우원 개발이 18%로 가니까 나머지 주식들이 쫙 가더라. 근데 나머지 주식들을 어디에서 사느냐? 자, 요 구름대, 이거는 뭐 제가 조금 각색을 시켜봤는데 최고 거래량이죠. 자, 전봉의 최고 거래량의 기준점을 잡아서 그 기준점에서 최대한 요런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요렇게 기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그렇게 매김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스티안 차트로 봤을 때는 특수건설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세력이 다 빠져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수건설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원 개발이 가니까, 자연과 환경도 가고 해인도 가니까 특수건설도 가겠다. 그래서 위치를 잡자, 매수의 위치를 잡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이 점점이 대량거래 점점이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면 이 밑으로 떨어지면 두 번째 점점이는 여기죠. 여기 11,000원 부근, 이 11,000원 부근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어디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이 주식이 지금 보면 이 점점이 위치에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근데 지금 하락을 해서 첫 번째 점점이 전일 최고 거래량 요 부분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요 부근에서 주식을, 요 박스권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요 주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매수를 한번 해보자 취지로 요 주식을 매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요 라인에서 11,000원 부근에서 주식을 매수를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요 라인에서 11,000원, 네,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입자와 비진입자의 싸움이죠. 지금 진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자, 보스티안 차트에서 대량거래 매매가 이렇게 계속 형님들의 매도 물량이 싸가지 없이 막 나오고 있는 중이고 세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막 나와 있는 요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근데 또 매수를 했어요. 다만 전일 최고 거래량 부근에서 충분히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11,000원이라는 위치에서 매수를 했고요. 자,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쭉 시간적인 흐름이 지켜주다가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요거는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 실현 구간임에도 지금 0.6% 정도 수익 실현 구간임에도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V자 반등을 했는데 여기까지 충분히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다시 또 하락도 하고 그러면서 출렁출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1.17%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고 최고 거래량의 11,000원을 깨고 다시 하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형님들의 매도 물량도 상당히 추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요 라인 11,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V자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위치로 봤을 때는 의문의 구름대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121선 밑에 주식이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 봤을 때
별로 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딱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어떤 위치에서 감각적으로 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위치의 포지션을 봤을 때 11,000원이라는 기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딱 살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언제라도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가 정말로 매수 포인트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62%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점점점 눌림목이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눌림목이 발생을 하는데 자,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로 여기쯤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9시 17분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9시 17분 정도에 제가 산 특수건설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주식을 쳐다보고 있다가 종료를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 어느 그 눌림목 구간에 있다가 슈팅을 할 때 이게 크게 슈팅을 할지 중간에 또 꺾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흥구석유를 보면 왜 이 흥구석유를 사야 되는지 자, 형님들의 물량이 들어왔고 여기서 일봉상에서는 형님들의 물량은 없습니다. 단 프로그램 매수 현황이 보이고 형님들의 물량이 보이고 양운의 구름대가 교차를 한다. 우리가 항상 원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요거를 오늘 저는 뭐 별로 쳐다도 안 보다가 엉뚱한 걸 사가지고 거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제가 지금 특수건설 쪽으로 자, 한번 볼게요. 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특수건설이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특수건설이 제가 산 가격에서 좀 슈팅을 하고 있어요. 슈팅을 하고 요 11,250원이 상당한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여기가 상당한 매물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11,200원에 전량 다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자, 11,200원에 자, 지금 내놨습니다. 11,250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조금 그 한 단계 밑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매도를 내놓은 이유는 제가 요 점점위에서 주식을 사서 요 점점위에서 매도를 낸 이유는 그냥 간단하니 뭐 잘난 체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니 여기에 바탕에 콘크리트 지지선에서 V자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 최고 거래량이 위에서 최고의 매물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걸 뚫고 크게 상승을 할 포지션이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못 뚫으면 다시 폭락을 하게 되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도 경과가 되었고 결론적으로 시간도 됐고 해서 전량 다 매도 처리를 하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복귀방송 이어붙이면서 자, 특수건설은 제가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1.5%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전일 최고 거래량 근처죠. 11,000원대. 11,000원대에서 전일 최고 거래량이 박스권 눌림목으로 해서 최고의 눌림 콘크리트 지지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850원까지 하락은 했어요. 하락은 했는데 결국은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오늘의 최고 거래량의 여기를 넘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11,200원에 매도를 했는데 결국은 11,250원 딱 그 매물대 오늘의 최고 거래량의 매물대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흘러내려서 결국은 오늘 엄청나게 하락을 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식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야 되는 거하고 제가 스윙을 접었습니다. 왜 접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스윙을 할 수 있는 장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스윙 계좌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자, 없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스윙 계좌를 아이디 해지를 시키고 지금은 초단타 계좌만 운영을 할까 합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장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 자, 한번 볼게요. 자, 코리아 예스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부터 상한가 했는데 예, 엄청나게 슈팅을 했네요. 사모개발도 한번 볼게요. 자, 주식을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 포지션을 잡자라는 차원에서 아침장에 요 점점이들 요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최고 거래량이죠. 최고 거래량의 위치에 있을 때 그 기준점에서 하단부나 뭐 어떤 위치를 잡아서 매수를 하고 슈팅을 하면 매도를 하고 슈팅을 안 하면 어떤 위치에서 매수를 걸어놔야 되느냐 뭐 그런 위치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이게 나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제가 이 점점이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요 최고 거래량의 박스권에서 이 점점이 이 위치에 딱 다다르면 주식이 V자 반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점이 위치에 주식 매수 단가를 걸어 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걸어 놨을 때 체결이 되고 다시 V자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주식이 내려와도 다시 이 점점에다가 주식을 걸어 놓으면 다시 V자 반등을 해서 다시 상승을 하는 이 점점이의 위치에 있는 이 점점이 요 점점이가 매수 단가로 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조절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점이랑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차트 위치나 차트 배열에 대해서 더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전체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윙을 접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스윙을 접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털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유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이고 제가 스윙을 접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딱 10개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복귀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단타 매매 프로젝트 9월 말까지만 진행이 되고 시즌2 초단타 매매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단타만 계속 할 거예요. 아침장에 단타. 스윙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경제의 신호가 양성으로 돌아올 때 그때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에 관계된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를 않는 건 아닌데 지금 그 스윙의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지언정 상당히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주식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대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 간단하니 실력이 저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조금 작은 금액으로 스캘핑이나 초단타 프로젝트만 실시를 하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0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입니다. 환율이 138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IMF나 엄청난 외환 위기가 왔었던 세계 경제 공황이 왔었던 시기에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대에서 1700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이 중간 단계가 지금 1380원인데 IMF 때 우리나라가 138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1380원을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강제적으로 위안에 대해서 나라에서 개입을 해서 환율을 제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쉽게 제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점차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막 1,500원을 넘는다. 엄청난 우리나라에게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을 계속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역 적자가 66년 만에 9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5개월 연속 계속 흑자가 아닌 적자로 5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달 8월 달 했나요? 8월 달에 마이너스 90억, 96억인가요? 96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게 겁나게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금리가 인상이 안 되고 있는데, 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자금부터 시작을 해서 채권부터 전체적인 자금 시장의 모든 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금리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이 금리가 7%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6.5%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0.5% 이상 상승시키는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0.5% 이상 하겠어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적어도 1% 이상 업 시켜야 외국에 있는 자금이 다시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동산에 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물가가 치솟고 원자재 값도 폭등을 하고 엄청난 힘이 들겠죠. 자, 우리나라는 튼튼하다고 쳐요. 튼튼한가요? 자, 우리나라보다 못한 개발도상국, 신흥국들,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부터 시작을 해서 열악한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연쇄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더 심하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세가 엄청나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 변이가 더 어렵게 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엄청난 봉쇄로 중국 수출도 엄청나게 힘들고 수입도 힘들어요. 자,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 했습니까? 미국이란 놈들이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반도체 이런 것들을 미중하고 싸우는 여파에 우리나라만 호박 터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게 이런 상황들이 점차 늪속으로 가고 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 자체가 희한한 겁니다. 요런 와중에 지금은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점이다. 좀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단타로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접근이 조금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기후 이상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되는 파키스탄이나 엄청난 태풍이 몇 년 만에 이런 큰 태풍은 처음이죠. 사라보다 매미보다 더 큰 그런 태풍이 발생을 하는 것 보면 정말로 위기다. 이런 위기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현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현금으로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은 좋아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싸니까. 신용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빚으로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주워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겠죠. 현금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자기 자본이 많은 사람. 하지만 비투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정말로 지금 몸을 사려야 할 때입니다. 참고 또 참아서
조금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양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호가 보일 때 그때 비투를 해도 해야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또 주식시장이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명절인데 그래도 한 4일 정도 주식시장이 열리겠죠.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이 자꾸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비투자, 비투자, 코인 투자, 주식 투자도 보수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 투자, 금 투자는 괜찮겠네요. 자, 여러분,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부족한 방송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자,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